우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많은 우주적 위험들 중에 블랙홀에 의한 위협이 있습니다. 은하계에는 1억 개가 넘는 블랙홀들이 존재합니다. 블랙홀은 은하의 중심에 위치하여 은하에 속한 천체들의 질서를 잡습니다. 블랙홀은 아무런 빛도 내지 않지만 그 중력은 어마어마하게 강력합니다. 어마어마한 블랙홀의 중력은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만약 블랙홀이 지구와 가까워진다면 지구와 우리 인류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만약 블랙홀이 다가온다면 모두가 다 어리둥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멍하게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블랙홀이 태양계에 진입하는 순간 전 세계는 곧 들이닥칠 불길한 일을 예감할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중력 렌즈라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별과 은하 앞에서 블랙홀이 렌즈 역할을 하며 별들의 빛이 휘어져 보일 것입니다. 블랙홀의 엄청난 중력이 빛조차 굴절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보던 별빛이 아닌 이리저리 휘어진 빛을 보며 신기하게 여기거나 또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 일그러진 하늘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광경을 목격할 것입니다. 블랙홀 진입 12시간 전, 블랙홀은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해성과 소행성들이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지거나 일부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사방으로 내동댕이 쳐진 소행성들 일부는 지구를 향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 소행성들을 보며 지구의 마지막 날이 멀지 않음을 직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로 향하는 블랙홀을 목격한 과학자들은 그 경로를 바꿀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겠지만 엄청난 중력을 자랑하는 블랙홀의 경로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소행성처럼 우주선을 충돌시켜 경로를 바꿀 수도 없고 폭발을 일으켜 그 충격파로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블랙홀 주변이 너무 강해 빛이 외곽을 따라 원을 그리며 이동하고 붉고 푸른 빛줄기로 하늘이 가득 찰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블랙홀의 광작으로 인해 밝아지면서 오로라가 발생될 것입니다. 지구가 블랙홀의 광자구를 지나면 블랙홀이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또한 시공간을 휘게 함으로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현상이 사라집니다. 블랙홀 진입 4시간 전 세계 곳곳은 전례 없는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각자 안전한 지하벙커에 들어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의할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 이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바로 그날에는 해가 떠야 할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뜨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점점 커지고 있는 블랙홀만 보일 뿐입니다. 지구와 블랙홀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태양빛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지고 지구는 온통 암흑만 존재할 것입니다. 하늘에 보이던 별빛들도 점차 블랙홀의 암흑으로 뒤덮여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후 모든 건물과 사물들이 날아가고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찌그러지며 하늘로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블랙홀의 중력이 너무도 강해 지구는 종이처럼 구부러지고 비틀리게 됩니다. 그렇게 지구는 점점 늘어지다가 산산조각나게 됩니다. 지구는 내부의 뜨거운 마그마로 인해 불바다가 되고 그 뜨거운 물질들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하 벙커로 피신한 소수의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마그마로 인해 불바다가 된 지구에서 그 벙커가 견뎌낸다면 어쩌면 블랙홀의 특이점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중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쯤 되면 이미 지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길게 늘어지는 현상을 과학자들은 스파게티화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강력한 벙커에 머문다 할지라도 인류는 살아남을 확률이 없습니다. 처음 단계는 스파게티화이지만 블랙홀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조각으로 갈라지고 더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 분자 단위로 더 작게 원자 단위로 더 작게는 소립자로 분리되어 형체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인류의 최후 다른 결말.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었던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지구가 아무 탈 없이 블랙홀을 지나 평행 우주로 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보면 블랙홀이 빠르게 회전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주에서도 빠르게 회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빠르게 회전합니다.
그리고 블랙홀의 특이점은 고리 모양으로 보입니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단순한 점이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도넛 모양의 고리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계산대로라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인슈타인의 계산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블랙홀의 고리를 통과하면 어디로 이어질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수학자들은 블랙홀 반대편에 평행 우주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20세기 중반의 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집니다. 특이점이 우주를 너무 심하게 뒤틀어 완전히 다른 우주 공간으로 이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논쟁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과연 블랙홀을 마주하게 되면 지구는 평행 우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아니면 인류는 멸망하게 될까요? 아직까지 과학자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블랙홀의 실태를 밝힌 과학자, 블랙홀을 수학적으로 증명한 과학자가 등장합니다. 독일의 물리학자인 슈바르츠 실트는 1차 대전 참전 중에 참호에서 계산값을 구해 아인슈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인슈타인은 그 편지를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는 그 수를 학회에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계산은 다름 아닌 블랙홀에 대한 수식이었습니다. 중력이 완벽한 구형일 때 정확한 계산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심으로 물질이 모이면 빛이 탈출할 수 없는 반지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슈바르트 실트는 어떻게 블랙홀의 존재를 밝혔을까요? 슈바르트 실트는 질량이 있다면 이 질량이 어느 반지름 이하로 수축이 되면 빛이 탈출할 수 없게 된다 라는 값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그 반지름이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계산식으로 보면 태양의 반지름이 약 3km 정도로 수축되면 블랙홀이 됩니다. 이처럼 이만큼의 질량이 이 반지름 안에 들어가면 블랙홀이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입니다. 슈바르트 실트 반지름의 원리에 따르면 태양보다 몇십 배 질량이 큰 별이 죽으면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안에서 밀어내는 압력보다 계속해서 중력으로 인한 수축의 힘이 커지게 되면 붕괴해서 블랙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태양계의 태양 정도 질량의 별은 핵융합이 끝나도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논리로 입자들이 압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압력으로 수축을 버텨내게 되면 백색 외성이 되는 것입니다. 블랙홀과 웜홀을 통해 다른 우주로 갈 수도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블랙홀이 되면 그 블랙홀이 모든 질량의 한 점으로 모여있는 특이점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어떤 너머의 우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말합니다. 그러나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계, 즉 지금의 세계와 반대되는 세계가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시간도 거꾸로 흐르고 중력도 반대라서 밖으로 나가는 물체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것인데요. 이를 화이트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웜홀을 생각했을 때 블랙홀로 빠져서 화이트홀로 나간다는 이런 상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는 SF에서도 많이 다루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블랙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블랙홀은 끌어당기는 힘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면 강한 중력의 힘으로 인해 우리는 스파게티처럼 길게 늘어나며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블랙홀이 웜홀처럼 다른 세계와 연결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현상을 살아서는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통과 가능한 블랙홀. 통과 가능한 블랙홀을 다른 말로 웜홀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천체물리학자 킵손은 통과 가능한 블랙홀, 즉 웜홀을 계산해냅니다. 킵손이 처음 통과 가능한 웜홀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칼 세이건의 컨택트라는 소설을 읽고 나서입니다. 소설 속 주인공이 먼 우주로 우주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칼 세이건은 웜홀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칼 세이건은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킵손을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블랙홀로 들어가서 화이트홀로 빠져나오는 웜홀을 떠올리며 킵손을 찾아갔던 칼 세이건은 좋은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블랙홀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블랙홀을 통과하지 않는 웜홀이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을 킵손에게 듣고 칼 세이건은 소설 컨택트의 블랙홀이 아닌 웜홀을 등장시킵니다. 이후 영화 인터스텔라에도 그 웜홀이 등장하게 됩니다.
킵손이 인터스텔라에도 과학적 자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킵손은 블랙홀이 아니더라도 우주의 구멍을 뚫어 워홀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계산해냅니다. 그러나 우주의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혹 우리 인류가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그 구멍을 뚫었다 할지라도 그 구멍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반중력 물질로 구멍을 둘러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반중력 물질은 질량이 마이너스인 물질로 반대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주 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진 외계인들이 그 웜홀을 만들어냈다 설정하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고향. 블랙홀은 대체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블랙홀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별의 생애 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별은 수소로 이루어진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자체의 인력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됩니다. 이는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서 가스가 수축하면서 가스 원자들은 점점 더 자주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충돌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가스는 수소 원자들이 충돌했을 때 더 이상 서로를 밀어내지 못할 정도인 높은 온도에 이르게 되고 이때 수소 원자들이 융합하여 헬륨이 형성됩니다. 이 반응은 수소폭탄의 폭발과 비슷한데 이때 방출된 열에너지는 별을 빛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가스 수축이 정지되는데 이때 이 추가적인 열은 인력과 균형을 이룰 때까지 가스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때 가스의 수축이 정지하게 됩니다. 별들은 이런 상태로 핵반응에서 나오는 열과 중력의 인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정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후 생애주기 마무리 단계에서 별은 수소를 비롯한 다른 핵연료를 모두 소모하게 됩니다. 이때 별이 처음 생성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더 빨리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별의 질량이 더 클수록 중력의 인력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더 뜨거워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별이 에너지를 모두 사용하면 냉각되면서 수축합니다. 별이 에너지를 모두 태운 후의 운명은 최종 단계에서 별의 질량에 따라 세 종류로 진화합니다. 첫째는 백세 개성이 되는 과정입니다. 질량이 태양의 1.4배 이내인 가벼운 별은 바깥층의 에너지를 모두 방출하고 나면 지구 크기의 백세 개성이 되어 조용히 식어갑니다. 두 번째 중성자별이 됩니다. 질량이 태양의 1.4배에서 3배가 되는 대질량 별은 다 타버리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쪼그라들고 맙니다. 이 별의 중력 붕괴는 중성자로 이루어진 중심핵이 생기면 갑자기 정지되어 결국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폭발 후에는 반지름이 10km 정도인 초고밀도의 중성자별로 남게 됩니다. 세 번째는 블랙홀이 됩니다. 태양 질량의 3배 이상인 거대 질량의 별도 대질량의 별과 같이 중력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거대한 질량 때문에 폭발은 일으키지 않고 수축만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수축할수록 중력이 강해지게 되므로 수축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마침내 블랙홀을 형성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구가 블랙홀이 된다면 지구의 반경 6,400km가 1cm로 줄어들게 되고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반경 70만 km가 3km로 압축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블랙홀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라는 영상은 앞전에 다루었는데 오른쪽 위에 카드를 누르시면 해당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의 지구상에서 느끼는 중력의 크기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이 블랙홀이 될 경우 이처럼 중력장의 크기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떤 천체일까요? 블랙홀은 세 가지 물리량밖에 없는 단순한 천체입니다. 블랙홀은 태양의 20에서 30배 이상의 질량을 가진 별의 잔해에서 탄생합니다. 진화의 최종 단계를 맞이한 질량이 큰 별은 초신성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때 별의 중심부는 순간적으로 안쪽을 향해 수축하며 자신의 중력에 의해 한 점으로 오므라들게 됩니다. 이것을 특이점이라 하는데 이 점의 밀도는 무한대입니다. 특이점 주위에서는 중력도 굉장히 큽니다. 더구나 특이점 주위의 어떤 영역 안쪽에서는
막대한 중력 때문에 빛마저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빛이 탈출하지 못하는 이 영역의 경계면을 사건의 지평선이라 합니다.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나 밖으로는 어떠한 물질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사건의 지평선 안이 바로 블랙홀인 것입니다. 블랙홀은 특이점과 그것을 둘러싸는 사건의 지평선만으로 형성된 극히 단순한 천체입니다. 특이점을 제외하면 지평면 내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블랙홀을 다른 블랙홀과 구별할 수 있는 성질은 질량, 가군동량, 그리고 전하뿐입니다. 지금까지 블랙홀에 대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블랙홀은 관측하기가 매우 힘든 천체로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신기한 소식을 가지고 또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